60세 이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수입 식품 9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마트나 시장에서 저렴하고 보기 좋은 수입 식품을 고르며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식탁에 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독소를 견뎌내고 걸러낼 힘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과 해독 공장인 간은 급격히 지치고 약해지게 됩니다. 평소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그 한 끼 식사가 사실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암세포를 깨우고 신장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실제로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품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가 무려 1,454건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들리십니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년 대비 51.5%나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51.5%입니다. 절반 이상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체 1,454건 중에서 무려 42%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중국산 수입식품이었습니다. 개별 기준 규격 위반이 456건, 식품 첨가물 기준 위반이 294건,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위반이 250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비극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르고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간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상하게 하며 암을 키우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온 65 세박 어르신의 사례를 보고 저는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평생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멀리하며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하고 손발이 미세하게 떨리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투석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박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드셨던 저렴한 수입산 식재료와 소스들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음식들이 오히려 몸속에 독소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9가지 식품은 무료로 준다고 해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을 조금씩 갉아먹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종이에 적으시거나 휴대폰으로 화면을 저장하십시오. 내일 당장 여러분의 주방과 냉장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숫자 1을 입력하시고 이 충격적인 비밀을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단 1초도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간을 지키고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독소부터 하나씩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1454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적합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소중한 부모님들의 식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거대 병원이나 제약회사들은 이런 예방 지식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환자는 곧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건강해져서 병원을 찾지 않게 된다면 그들의 거대한 건물과 수많은 의료 장비들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들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미리 차단하기보다는 이미 병든 몸에 독한 약을 처방하고 복잡한 수술을 권하는데 훨씬 더 익숙하고 특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식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신장 건강이나 가족의 안녕이 아니라 오직 통장에 찍히는 이익의 숫자일 뿐입니다. 화려한 포장지와 저렴한 가격으로의 눈을 속여 유해물질이 가득한 식재료를 우리 주방 깊숙이 밀어넣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수입 이득을 챙기기 위해 누군가의 수명을 10년, 20년 깎아먹는 행위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신장과 간이 소리 없이 망가지는 과정을 진료실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독을 치우고 자연의 순리대로만 식사했더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예로부터 음식이 곧 보약이라는 식치 정신을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식탁은 어떻습니까? 보약은커녕 알 수 없는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수입 식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고 세상이 감추려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제가 직접게 전해드리기로 말입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투석기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제가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유일한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거대 자본과 무책임한 시스템에 맞서 우리 스스로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9가지 독극물 리스트를 하나씩 보시면서 냉장고와 찬장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은 몸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자연치유의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우리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데 중국산 식품 속에 숨어있는 중금속과 정체불명의 화학 첨가물들은 이 미세한 필터를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신장의 여과막이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세포를 공격하고 암세포가 자라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식탁 위에 소리 없는 살인자가 앉아 있다고 제가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겪은 65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며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박 어르신은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가가 퉁퉁 붓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워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소변에 거품이 가득하고 색깔이 탁해졌지만 어르신은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졌으려니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점차 흑빛으로 변하고 손발에 미세한 떨림이 생기자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박 어르신은 신부전증 3단계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건강식을 챙기던 어르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저는 박 어르신의 일상을 아주 세밀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박 어르신의 아내분이 생활비를 아끼려 마트에서 박스로 사다 놓은 중국산 김치와 저가형 수입 간장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건강에 좋다며 그 김치를 드셨고 수입산 콩으로 만든 3분의 간장으로 조린 반찬을 매일 드셨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김치와 간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신장 여과막을 파괴하는 화학 첨가물과 납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가득했습니다. 60세가 넘은 약해진 신장이 그 독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통곡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건강을 챙겼는데 알고 보니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있었다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 어르신 한 분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냉장고와 찬장 속에도 박 어르신의 신장을 망가뜨린 똑같은 살인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박 어르신처럼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몸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몸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댓글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고 더 이상 독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의지를 보고 더 힘을 내어 숨겨진 진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박 어르신의 신장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암의 공포로 몰아넣은 구체적인 9가지 식품의 정체를 하나씩 공개할 차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식품들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평소 너무나 흔하게 먹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이름들을 머릿속에 꼭 새기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그룹인 우리 주방의 시한폭탄들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선을 떼지 마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박 어르신의 신장을 무너뜨렸던 그 구체적인 범인들을 하나씩 밝혀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주방 찬장과 냉장고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식품은 바로 3분의 간장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간장 뒷면의 식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 혼합간장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간장은 콩을 정성껏 발효시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만듭니다. 하지만 3분의 간장은 다릅니다. 콩 단백질을 염산으로 녹여서 단 이틀 만에 화학적으로 뽑아낸 간장입니다. 여러분, 염산이 무엇입니까?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쓰는 그 독한 약품입니다. 이 끔찍한 과정에서 3-MCPD라는 무서운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이미 이 물질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쥐들에게 이 물질을 먹였더니 정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환이 쪼그라들며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학 간장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여러분의 신장 사구체는 서서히 숨을 멈추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법의 허점 때문에 3분의 간장을 99% 넣고 전통 간장을 단 1%만 섞어도 혼합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화학 용액을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드시고 계신 셈입니다. 박 어르신도 매일 아침 이 화학 간장으로 조린 반찬을 건강식이라 믿고 드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독소는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형 수입쌀입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고 생명입니다. 하지만 수입산 저가 쌀 속에는 비소라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극 드라마에서 왕이 죄인에게 내리는 사약의 주성분이 바로 비소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쌀 제품들을 검사했더니 단 하나도 빠짐없이 비소가 검출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논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벼는 마치 스펀지처럼 그 독을 빨아들입니다. 비소뿐만 아니라 카드뮴과 납, 그리고 수은 같은 중금속도 함께 쌓입니다. 이런 독소들이 몸속에 쌓이면 암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가 멍해지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은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 속에 쌓인 독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드시는 수입산 현미는 더욱 위험합니다. 독성 물질이 쌀의 껍질 부분에 훨씬 많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 역시 저렴한 수입, 현미가 건강에 좋을 줄 알고 매일 챙겨 드셨던 것이 오히려 신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해드릴 식품은 아스파탐이 들어간 중국산 수입 김치입니다. 김치는 우리 한국인의 영혼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수입된 중국산 김치의 실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통계에 따르면 수입된 중국산 김치에 무려 85%에서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검출되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나 강한 단맛을 내는 화학 물질입니다. 김치에 왜 이런 인공 감미료를 넣을까요?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김치의 불쾌하고 떫은 맛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아스파탐을 암 유발 가능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전통 김치는 자연 발효를 통해 유산균이 살아 숨쉬지만 수입 김치는 화학 감미료와 값싼 소금, 그리고 방부제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처불명의 고춧가루까지 합쳐지면 우리 몸 안에서 칵테일 효과라는 무서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각기 다른 독소들이 합쳐져 그 독성이 몇 배로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지키고 암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박 어르신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싱크대 밑에 간장병을 버리고 쌀통을 비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나머지 6가지 식품은 무엇일까요? 뒤로 갈수록 더 교묘하고 무서운 독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이 정보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산물과 가공식품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계속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시선을 화면에 고정하십시오. 앞서 우리 주방의 기초가 되는 양념과 쌀, 그리고 김치 속에 숨겨진 독소들을 확인하며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사서는 안 될 위험한 식품은 비정상적으로 하얗고 눈부시게 빛나는 수입 오징어나 낙지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유난히 하얀 빛을 내며 싱싱해 보이는 오징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연산 오징어는 원래 시간이 지나면 약간 누런 빛이나 붉은 빛이 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입산 수산물은 마치 방금 잡아 올린 것처럼 새하얗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포르말린이라는 약품에 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르말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보관할 때 쓰는 아주 독한 방부제입니다. 수입 과정에서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하고 색깔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이 독극물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위장 점막을 무참히 공격합니다. 우리 위벽을 보호하는 얇은 막이 녹아내리면서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고 결국 위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독소가 해독을 위해 간으로 전달되면 간세포까지 파괴하게 됩니다.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얀 빛깔 뒤에는 시신 보관용 약품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색깔이 너무나 선명하고 화려한 수입 과자나 사탕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줄 간식으로 이런 것들을 고르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마트에 파는 과자 봉지를 보면 빨강, 노랑, 초록 색깔이 형광등처럼 밝고 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색깔로는 절대로 그런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석유에서 추출한 공업용 타르 색소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색소를 쓸까요? 단지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식품용 천연 색소는 비싸고 보관이 어렵지만 공업용 색소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원래 페인트나 플라스틱에 쓰는 이 화학 물질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몸속에 들어가면 간이 이것을 치명적인 독으로 인식합니다. 간이 이 색소들을 해독하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간세포가 상하고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성인보다 몸이 작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어도 독성이 몇 배 더 강하게 작용하여 뇌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유 없이 산만해지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단지 성격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중한 자녀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실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 위험한 정보를 주변에 알리고 실천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호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효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효라는 글자는 단순히 한 글자가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믿고 계속해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고할 식품은 참치나 황새치 같은 대형 수입 생선입니다. 건강을 위해 생선을 많이 먹으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몸집이 큰 생선일수록 수은이라는 독성 금속이 어마어마하게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공장 폐수 속의 수은은 먹이 사슬을 타고 올라갑니다. 작은 물고기가 먹은 수은은 중간 크기 물고기에게 전달되고 다시 참치 같은 거대 생선에게 수만 배로 농축되어 쌓입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생물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수은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
미나마타병과 같은 무서운 신경계 질환을 유발합니다.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손발이 마비되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며 심하면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 대형 생선의 섭취는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건강한 단백질인 줄 알고 드셨던 참치회 한 점이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9가지 중 6가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의 하얀 빛깔 속에 숨은 억울한 죽음의 약품부터 손주들의 뇌를 망가뜨리는 화려한 과자 색깔, 그리고 바다의 포식자가 품고 있는 수은의 공포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병원에서는 과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께 조언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려 찾아와야 병원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남은 3가지는 여러분이 매일 마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채소와 통조림, 그리고 가공식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위장하여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은 독소로 가득 찬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다의 위험을 넘어 매일 우리 밭에서 자라는 줄 알았던 채소와 마트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통조림들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7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한 식품은 겉면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많이 묻은 수입 채소입니다. 특히 고춧가루나 마늘은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밭에서 채소를 키울 때 벌레를 막기 위해 농약을 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한 양만큼만 뿌리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해외 국가들은 법이 매우 느슨하거나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금지된 맹독성 농약을 마구 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수입 식품 부적합 사례 중에서 농약 기준 초과가 무려 250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농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과 해독의 중심인 간이 이것을 처리하려고 사력을 다하지만 농약이 너무 독하면 결국 세포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경계를 공격하는 농약은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우며 구역질을 유발하고 장기간 섭취하면 파킨슨병이나 치매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채소 겉면에 하얀 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면 단순히 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경세포를 마비시키는 살인 농약의 찌꺼기일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던 고추조림에 들어간 그 매콤한 수입 고춧가루가 사실은 어르신의 손발을 떨게 만든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8번째는 찌그러지거나 녹슨 수입 통조림입니다. 마트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찌그러진 통조림을 집어드는 행동은 여러분의 생명을 헐값에 파는 것과 같습니다. 통조림 깡통 안쪽에는 금속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은색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조림이 외부 충격으로 찌그러지거나 시간이 오래되어 녹이 슬면 이 얇은 코팅막이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며 벗겨지게 됩니다. 그 틈으로 비스페놀 A라는 무서운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진짜 호르몬인 줄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무기력해지고 여성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위험이 치솟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이 성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수입되는 저가 통조림들은 여전히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깡통이 조금이라도 찌그러졌다면 그것은 이미 음식이 아니라 화학 독극물 보관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유리병에 든 제품을 사거나 깡통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포장지의 성분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한글 표시가 제대로 안 된 수입 가공식품입니다. 특히 일부 불량업자들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공업용 소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람이 먹는 식용소금은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 중금속과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공업용 소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가죽을 무두질하거나 비누를 만들 때 쓰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을 몰래 사용하여
김치를 담그거나 젓갈을 만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카드뮴이라는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 병을 기억하십니까? 카드뮴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뼈가 마구 부러지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아프다 외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독소가 신장에 쌓이면 심부전증을 일으키고 뼈를 약하게 만들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게 합니다. 값이 터무니없이 싸거나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수입 젓갈이나 가공식품은 절대 입에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뼈와 장기를 녹여버리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박 어르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9가지 독소의 정체를 모두 파헤쳤습니다. 주방의 간장과 쌀부터 냉장고 속의 김치와 수산물, 그리고 마트의 과자와 통조림까지 우리 삶 곳곳에 이토록 무서운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박 어르신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가자마자 냉장고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 땅에서 자란 정직한 식재료들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그 끔찍한 병들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부적합 식품들이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 어르신이 어떻게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신장 수치를 정상으로 돌렸는지 그 구체적인 비법과 우리가 마트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안전 체크 5단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안방에서 보낼 수 있게 해줄 핵심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을 더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차갑고도 냉혹한 데이터가 증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2024년도 식약처 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가 무려 1,454건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식탁으로 들어오려다 간신히 걸러진 독성 식품들의 기록입니다. 더 소름 돋는 점은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1년 전보다 51.5%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51.5%입니다. 이것은 수입업자들이 더 이상 우리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색깔을 예쁘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식품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 샘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운 좋게 통과된 수많은 독성 식품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집 근처 마트와 식당 주방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화학 구조를 살짝 바꾼 신종 첨가물들은 현재의 검사 장비로도 잡아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뜨고 감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9가지 개별 기준 규격 위반이 456건, 식품 첨가물 위반이 294건,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위반이 250건이라는 구체적인 통계는 우리 식탁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신장 여과막을 파괴하고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독성 물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수치가 나빠지면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권하는 데 훈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는지, 그 속에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병원은 이미 병이 깊어진 환자들로 넘쳐나고 그들에게 예방은 수익이 되지 않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병원의 흰 벽 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독소를 넣지 않는 것이 1000가지 약을 먹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반대로 우리가 독소의 공급을 끊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적 같은 생명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진실은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나 엄중하고 무거운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누르고 댓글창에 톡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달하고 함께 건강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그 톡 한마디가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투석을 막고 한 가정을 암의 불행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살리는 빛이 될 것입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매 순간 입으로 넣은 것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박 어르신이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과학적인 원리를 깨닫고 식단을 완전히 뒤바꿨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지식을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포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5단계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게 다시 시작될 골든타임입니다. 시선을 떼지 마시고 이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박 어르신께 직접 처방해 드렸고 기적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던 3단계 자연 치유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세상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독소의 입구를 완벽히 차단하는 제거 단계입니다. 내일 당장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5단계 안전 체크법을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1단계는 매장에 들어가기 전 오늘 영상에서 배운 9가지 독소 목록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간장 코너에서 제품 뒷면의 식품 유형을 확인하여 혼합 간장을 단호하게 걸러내는 것입니다. 3단계는 쌀과 채소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국산 제품만을 고집하는 것이며 4단계는 통조림 깡통이 조금이라도 찌그러졌거나 녹이 슬었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한글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가공식품을 미련 없이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쇼핑 카트에 담긴 물건이 곧 여러분의 세포가 되고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오염된 식품을 건강한 대체제로 채우는 교체 단계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땅에서 정직하게 자란 국산 식재료와 국가가 엄격하게 인증한 햇선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마트에서 아낀 단돈 몇천 원은 나중에 병원비 수천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냉혹한 현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자연의 정직한 음식을 원합니다. 화학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식재료와 자연 발효된 전통 양념들이 여러분의 무너진 사구체와 간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가장 소중한 건축 자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출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미 우리 몸속 장기와 혈관에 쌓여있는 중금속과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는 해독 단계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해독식품은 바로 사과와 미역입니다.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장과 혈관 속에 박혀있는 독소들을 자석처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역과 다시마에 들어있는 끈적한 알긴산은 우리 몸의 1등 청소부와 같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끌어내줍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반쪽과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3단계 솔루션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습관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런 작은 노력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단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안색이 밝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을 깨닫고 행동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병원의 차가운 침대가 아닌 활기차고 따뜻한 일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 어르신이 어떻게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그 감동적인 결말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뒤 다시 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 박 어르신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흑빛이었던 얼굴은 이제 잘 익은 사과처럼 붉고 환한 광택이 돌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던 손은 이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줄 맛있는 국산 나물을 직접 무치실 만큼 힘이 넘치셨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뜨겁게 꼭 잡으시며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장 보는 것이 무섭지 않고 즐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몇백 원, 몇천 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병원 침대 위에서 수천만 원을 쓰며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한 9가지 수입 독소들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간을 노리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모두 가지셨습니다. 이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5단계 안전 체크법을 마트에서 직접 실행하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창에 행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행이라는 한 글자는 여러분의 남은 60년, 70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진실을 널리 알려 더 이상 무지함 때문에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더 깊고 귀한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